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했고, 그리고 이 득점왕을 수상하는 시즌 막판에 놀라운 추격전 살라 선수를 따라잡는 과정에서의 경기력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 인사들이 손흥민 선수의 빅클럽 오퍼가 있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밀도 있게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취재하면서 빠르게 취재력을 높이고 있는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리버풀이 올여름 손흥민 선수에게 초대형 오퍼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영국뿐 아니라 한국 팬들 그리고 언론 사이에서 시끌벅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은 손흥민 선수가 이적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토트넘이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손흥민 선수도 더 이상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토트넘 역시 콘테 감독을 잡기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면 케인조차도 잡기가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흔들 수 있는, 조금 와해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리버풀에서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쓰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투자해서 사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이 보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풋볼 런던의 이 보도 내용을 여러 매체들에서 인용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영문권 매체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매체들이 받아쓰면서 타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소식이었는데, 심지어 이제 리버풀 지역의 최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풀 에코조차 빅 비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손흥민 선수를 리버풀이 고려하고 있었다, 사디오 마네의 대체자를 고려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디오 마네 선수의 이적 가능성, 게다가 모하메드 살라 선수조차도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대비한 움직임을 가져간 것이고, 무엇보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고, 실제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당시 경기를 마치고 나서 클롭 감독이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따라오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 손흥민 선수가 웃으면서 뭔가 대답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영입 제한에 대한 암시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망으로 보일 정도인데요. 실제로 리버풀 팬들이 이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Anfield라고 리버풀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트위터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리버풀이 빅비드를 고려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임스라는 팬은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이고 맨시티를 격파하고 싶다면 손흥민을 계약해야 한다라고 여러 글을 남겼었고요. 또 앨런 셰퍼드라는 또 팬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맨시티의 홀란드 영입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이 바로 손흥민이다. 맨시티가 홀란드 샀으니 우리는 손흥민 사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올여름에 최고 영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고요. 사디오 마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는 반응도 있었고, 또 클래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팀에 딱 맞고 많은 걸 줄 수 있는 선수라고 기대하는 팬들, 정말 많은 팬들이 빨리 데려와줘, 영입해줘, 컨시더더라고, 리컨시더해, 다시 고려해,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아스널 뭐 한 거야, 아스널이 4위 차지해서 챔스 나갔어야지, 아르테타를 구속해,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면서 아주 뜨거운 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시도해라, 움직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토트넘이 쉽게 내주지 않겠죠. 일단 올여름 이적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데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이적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2023년 여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이 잡고 싶다면 잡을 수 있지만, 마음이 떠난 선수를 굳이 잡기보다는 대안을 찾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적료를 맞춰줘야 보낼 수 있는 것이지만, 움직임 속에서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에게 접근을 한 것이고, 사디오 마네도 지금 개인적으로도 오케이를 한 상황, 리버풀과의 이적료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은 바르셀로나와 레반도프스키 협상을 해야 되고, 리버풀과 마네의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바르셀로나는 또 우스만 덴벨레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첼시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맨시티는 홀란드를 영입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은바페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 많은 빅클럽들이 올 여름에 정말 혼돈의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이름도 언급이 된 것인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여름에 토트넘과 장기 재계약을 했죠. 만약 그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언급된 모든 팀들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달려들었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 유럽 축구 중심에 있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토트넘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약간 신빙성 없는 정보를 전하기도 했지만, 밀도 있게 취재를 계속 해왔던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준비했을 자금 규모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1억 5천만 파운드가 최소액, 한국 돈 2,400억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전하는 트위터 채널이 릴리 화이트 로즈를 운영하고 있는 존 웬햄이 얘기한 것인데요.
존 웬햄은 꾸준히 토트넘 소식을 팔로우하고 있고 다양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수합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신빙성이 없는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뜬 소문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토트넘 소식의 정통한 인사라는 것입니다. 이 인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최소액이 협상 최소액이 1억 5천만 파운드고 만약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해서 리버풀이 실제로 움직이는 상황이 됐더라면 이 돈은 최소한 준비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 돈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현재까지 축구 역사상 최고액 이적료 1위는 네이마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던 2017년 여름에 세운 기록인데요. 유로로 2억 2,200만 유로고 파운드로 환산하면 2억 파운드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사실 이거는 협상에서 나온 금액이 아니라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스페인 프로축구 선수들이 계약할 때 반드시 삽입해야 되는 계약 해지 조항 바이아웃 금액을 기입한 것인데 이 금액을 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정했던 금액입니다. 근데 그 금액을 파리 생제르맹이 지불하면서 데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2위가 킬리안 음바페, 또 한 번 파리 생제르맹이 세운 기록인데 AS 모나코의 프랑스 리그왕 우승을 이끈 초특급 유망주 음바페를 영입하는데 1억 8천만 유로를 썼습니다. 역시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으로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를 1차 그 대체 선수로서 리버풀에서 한참 잘하고 있던 필리페 쿠티뉴를 영입하면서 1억 4,500만 유로를 썼는데 사실 이런 큰 돈을 쓰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를 보내면서 엄청난 그 돈을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런 금액을 끌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적료 인플레 현상이 나오면서 벤피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를 1억 2,600만 유로에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바르셀로나가 그리즈만을 사올 때 또 1억 2천만 유로를 썼어요.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가 떠난 이후 그 대체자를 찾는 과정 속에 돈을 많이 썼는데 우스만 덴벨레까지도 1억 유로를 넘게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잭 그릴리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선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했는데 바로 지난해 여름에 에스턴 빌라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면서 1억 파운드, 유로로는 1억 1,700만 유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그렇다면 트랜스퍼 마크트의 이적 시장 가치에서 최고는 누구냐?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선수들의 시장 가치가 조금 대폭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현재 1억 유로로 세계 가치 1위고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모하메드 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유로 공동 1위입니다. 그리고 필 포든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케빈 더브라이너가 9천만 유로로 공동 3위에 올라 있고요. 라힘 스털링과 로멜로 루카쿠가 8,500만 유로, 그리고 제이든 산초, 잭 그릴리시,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공동 8위 8천만 유로인데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액 이적료를 기록한 잭 그릴리시와 동등한 가치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2022 시즌의 활약상은 손흥민 선수가 잭 그릴리시 선수를 월등히 앞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잭 그릴리시가 조금 어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이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잖아요. 즉 현재 기량으로 보자면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협상액을 1억 5천만 파운드로 최소액으로 맞춰놓고 더 높은 액수로 실제로는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에서 뛰기에 충분히 좋은 선수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여름에 토트넘과 새로운 5년 계약에 서명했다. 그래서 손흥민을 데려가려면 절대적으로 최소 금액인 1억 5천만 파운드, 약 2,400억 원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골든부트 수상자의 가격이다. 손흥민은 또한 아시아 시장에서 마켓파워까지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토트넘이 절대로 손흥민을 내주지 않을 거라고 본다. 억만금을 주고 들고 와도 안 판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로 뭐 2억 파운드를 지른다, 2억 유로 이상을 쓴다면은 그 돈으로 팀을 정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돈이면 갸웃해 볼 수 있거든요. 리버풀이 과연 그 정도 돈을 준비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는 가정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1억 5천만 파운드의 현금 투자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팀을 건설하는데, 팀을 재구축하는데, 그렇다라고 고려했을 때는 최소한 1억 5천만 파운드에서 플러스 5천만 파운드, 한 2억 파운드, 뭐 유로로 따지면 2억 유로에서 2억 3천만, 4천만 유로, 2억 5천만 유로까지도 얘기에 오갔을 것이다. 즉 그렇다면 네이마르의 그 세계 최고의 이적료 신기록까지도 넘볼 수 있는 협상이 오갔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했다면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이적료 순위를 보면 잭 그릴리시가 1억 1,750만 유로로 지난 여름에 기록을 했고, 지난 여름에 마찬가지로 첼시가 인테르 밀란에서 로멜로 루카쿠를 영입하면서 1억 1,300만 유로를 썼습니다. 1억 유로가 넘는 선수가 딱 2명이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난해 여름에 제이든 산초를 영입하면서 8,500만 유로를 썼는데 이때 제이든 산초가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꽤 비싸게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라파엘 바란이 4천만 유로를 기록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이후에는 맨시티가 도르트문트로부터 에를링 홀란을 영입하는데 총액 7,500만 유로를 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세비야를 떠나서 에스턴 빌라에 입단한 디에고 카를로스가 3,100만 유로입니다.
혼란을 제외하면 아직 거액의 이적료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 외에 필리페 쿠티뉴가 에스턴 빌라로 완전 이적하면서 2천만 유로를 기록했고,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 울버햄튼으로 완전 이적하면서 1,670만 유로를 기록한 것이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아직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여름 이적 시장 초입이기 때문에 큰 계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현재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의 이적 시장 가치는 8천만 유로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축구계의 이적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됐어요. 프리미어리그는 건재하다고 하더라도 스페인 라리가나 이탈리아 세리에 같은 다른 유럽의 빅리그들이 돈을 쓰기가 쉽지 않아졌죠. 독일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운이 된 겁니다. 선수들의 가치가 기량이 다운된 게 아니라 시장의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2020년 12월 달에 9천만 유로를 찍었던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 것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지금 득점왕까지 차지한 그런 페이스로 봤을 때는 1억 유로의 평가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2018년에 맨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 측에 손흥민 선수의 가격을 문의했을 때 그때 이미 레비 회장은 1억 유로를 제시했었거든요. 1억 유로 밑으로는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지금이라면 당연히 풋볼 인사이더에서 얘기한 대로 1억 유로가 아니라 1억 5천만 파운드, 유로로는 1억 8천만 유로부터 시작한다. 손흥민 선수의 가격은 현재 2억 유로 가까이 본다. 몇 년 사이에 2배를 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지금 랭킹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의 추정액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에선 1위고요. 전 세계로 봤을 때도 13위,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공동 8위고, 토트넘에서는 해리케인이 있기 때문에 2위, 1992년생 중에서도 2위고, 전 세계 레프트 윙어 중에 3위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순인데요. 전 세계 레프트 윙어 중에 지금 가장 높은 가치를 보이고 있는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과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면서 지금 막 도약하고 있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입니다. 1억 유로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표팀 선배인 네이마르를 제쳤고요. 이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2022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조금 많이 부진했다 보니까 시장 가치가 7,500만 유로까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최신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손흥민 선수보다 가치가 높았는데, 지금은 8천만 유로인 손흥민 선수가 네이마르를 제치고, 레프트 윙어 중에는 공동 3위, 제이든 산초, 잭 그릴리시 같이 지난해 여름에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가 같은 가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이적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1억 유로 이상에서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풋볼 인사이더가 계속 설명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미 런던에 아주 잘 적응을 했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이제 이적하려고 난리를 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고, 또한 현재 손흥민 선수의 지금 활약을 본다면 유럽의 모든 메이저 클럽들이 영입 리스트에 올려놨을 것이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오퍼를 하는 게 아주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은 팀이라도 이게 어떤 찔러봐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영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렵기 때문인데, 만약 정말로 영입할 생각이 있다면 정말 엄청난 돈을 내놔야 될 것이고, 그 제안이 오게 된다면, 실제로 비드가 간다면 그 액수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이적료 제한일 것이다. 즉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 언론들이 보고 있는,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까지 거론됐던 손흥민 선수, 현재 유럽에서 최고의 선수,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올 여름도 뜨거운 일정 보내게 되는데요. 당장 6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브라질과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6월 6일 칠레전, 6월 10일 파라과이전, 6월 14일 이집트전까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4차례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프리미어리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시의 휴가를 보내고 6월 18일에 프리미어리그 일정 발표가 있고, 토트넘 허스퍼의 1차 프리시즌 소집 명단은 아마 6월 27일 첫 번째 소집에 나올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는 이때까지는 조금 더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7월 초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는 본격적인 훈련을 돌입하고요. 7월 11일에 아마 한국 투어를 위해 한국에 오게 될 것 같은데, 7월 13일 팀 K리그와 서울에서 맞대결, 7월 16일 수원에서 세비야전, 7월 23일 스코틀랜드에서 레인저스전, 7월 30일 이스라엘에서 AS 로마와의 경기를 통해서 8월 6일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2022-2023 시즌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겨울 11월에 열리기 때문에 더욱더 빡빡한 일정으로 치러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도 도전하게 되고, 지금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욱더 높은 가치를 보이게 되고, 토트넘과 계약 기간은 점점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깜짝 놀랄만한 빅 오퍼가 또 언젠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준TV는 이런 소식들 가장 먼저 또 공신력 있는 내용들로 체크해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